안녕하세요. 마음을 잇는 따뜻한 공간 마음의 연결입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족 모임이 부담스러울 때 나만 그런 건가요?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설렘과 기대보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먼저 떠올립니다. 그 중에서도 가족 모임은 누군가에겐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가슴이 답답해지는 말 못할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? 다 같이 모이는 게 왜 이리 불편하지? 나는 가족이랑 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? 내가 이상한 걸까? 아니요.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. 가족이라고 해서 늘 편하고 따뜻해야 한다는 생각,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환상일지 모릅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감정들, 말 못할 피로, 다름에 대한 갈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오늘 이 글은 그런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스스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. 1. 가족이니까 라는 말의 무게.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하고,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고, 가족이니까 모여야 한다는 말은 늘 당위처럼 따라붙습니다.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말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. 가족이라서 더 힘들다는 말, 그 말 속에는 표현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. 모임 속에서 반복되는 비교, 무심한 질문, 무거운 기대. 웃으며 넘기지만 속으로는 천근만근인 순간들. 그럴수록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. 나는 왜 이렇게 가족을 불편해할까? 혹시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? 하지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불편함을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. 그건 그만큼 당신이 솔직하다는 증거이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. 가족이라는 틀 안에 갇힌 나.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역할이라는 틀에 갇히곤 합니다. 맞이로서 책임져야 하고, 며느리로서 눈치 봐야 하고, 사위로서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보이지 않는 기대들.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 본래의 자신을 감춥니다.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할 말을 먼저 생각하고 진짜 감정보다는 적당한 표정과 반응을 택합니다.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.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다면 그 모임은 더 이상 따뜻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작게 만드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. 3. 모두가 조금씩 다르게 아프다. 가족 모임이 힘든 것은 당신만의 일이 아닙니다.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각자 자기만의 이유로 그 자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어릴 때의 상처가 되살아나서 늘 비교당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모두가 조금씩 다른 이유로 아프고 그 아픔을 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기에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모른 채 왜 이렇게 어색하지? 왜 이렇게 힘들까? 라는 생각만 반복합니다. 그러니 잊지 마세요.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완벽하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. 말없이 웃고 있는 그 사람도 어쩌면 언제 집에 가나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4.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, 솔직한 감정 알아차리기.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. 나는 지금 왜 이 자리가 불편한가? 어떤 순간에 마음이 가장 무거워지는가? 감정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
제대로 알아차리고 인정할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. 아,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. 또 비교당할까봐 두려운 거구나.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.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음 걸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5.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. 가족과의 관계에서 꼭 가까워야만 한다는 생각은 버려도 됩니다. 건강한 거리감은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모임이 힘들다면 과감히 한 번쯤 빠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보다 나를 돌보는 시간을 택할 용기도 필요합니다. 가끔은 말로 하지 않아도 조용한 휴식이 가족을 향한 또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. 거리가 있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적당한 간격은 때로 더 깊은 이해와 여유를 가능하게 만듭니다. 6. 대화를 시도하되 기대는 줄이기. 모임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우선입니다. 이번엔 좀 다를 거야. 이번엔 꼭 이해해 줄 거야. 이런 기대는 오히려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오곤 합니다.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만큼 바뀌지 않을 수 있고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화는 이해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 7.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장입니다.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. 누군가에겐 가족 모임이 행복한 시간이겠지만 당신에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.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, 조용히 빠지는 것, 필요한 말만 하고 돌아서는 것, 모두 건강한 선택입니다.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. 8.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연습. 가족은 나와 가장 가까운 타인이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.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지만 다른 채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압박, 서로를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갈등만 만들 뿐입니다. 다르지만 괜찮고 불편하지만 존중하고 멀지만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. 그 감각만 잊지 않는다면 가족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. 마무리하며 가족 모임이 부담스러운 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건 오히려 정직한 감정이며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.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. 괜찮다고 애써 웃지 않아도 됩니다. 당신의 불편함은 정당하며 그 감정을 마주하는 용기가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.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속에서 상처받고 성장합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. 언제나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. 서툴러도 괜찮습니다. 불편해도 괜찮습니다.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. 당신의 생각은 어떠셨나요?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마음 연결 계속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